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렇게 마지막 부분, 그죠? 요거에 대해서 기본 키하고 외래 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제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 있죠, 그죠? 자, 저는 실행을 시켜놨어요. 실행시키면 그때 우리가 테스트 한다라고 여기에 이 부분에 테스트라는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요렇게 우클릭 해보면 접속 해제 하시고요. 접속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키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테스트라고 있으면 그거 지우세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두고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키마로 스키마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루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 시스템 테이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새 접속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연습할 거니까 그냥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적어 주세요. 그리고 프랙티스 언더바 그냥 프랙티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우리가 1장에서 설치할 때 우리 그랜트에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C 샵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계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만들어서 이거 기억이 안 나시면 데이터 모델링 앞쪽에 보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는 깔면서 만들어 놓고 접속 테스트 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만들었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가 1, 2, 3, 4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먼저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접속 테스트 해서 여기에 성공이 나와야 됩니다. 성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계정이 없으면 성공 안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포트니까 지금 이거는 내 PC 로컬로스트를 의미하고 이건 1522를 의미하고 이거는 버전을 의미하죠. 요거는 포트 번호, 요거는 IP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프랙티스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테이블이 한 개도 없다. 그죠?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만들기 해서 자, 우리가 테이블을 어떤 걸 만들려고 했나요? 자, 뭐예요?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아셔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사원번호, 이름, 나이, 급여, 부서 코드 3개, 5개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요.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테이블 이름이 EMP예요. 그래서 EMP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에 사원번호라는 속성, 이름, 나이, 급여, 부서 코드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원 번호니까 숫자겠다. 그죠? 그래서 사원 번호는 EMPNO 해서 int 해주면 되겠죠. int를 하고 얘는 낱널이 되겠죠. 그죠? 낱널 이렇게 주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낱널을 제외해도 돼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 자체가 낱널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name이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emp 언더바 name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름은 우리가 한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30바이트.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하셨으면 캐릭터 타입 아시죠? 그죠? 이 캐릭터 타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낱널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낱널은 빠지지 마라. 이 빈칸을 널을 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이고 그 다음 나이죠. age 하고요. int 하고 역시 이것도 낱널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급여예요. 그죠? 급여는 셀이라고 주겠습니다. 역시 int죠. 낱널이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서 코드예요. 그죠? 그래서 dpt 언더바 코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역시 얘는 dpt 코드니까 int 타입으로 이렇게 주고 낱널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딱 하면 자 emp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테이블이 왜 안 나오죠? 테이블 잠깐만요. 프랙티스 테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리프레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제 나왔죠. 그죠? 새로 고침하니까 제가 여기에 만들었던 컬럼들이 쫙 나와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컬럼들이 표시가 다 되죠. 맞나요? 예,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데이터를 한 개도 안 넣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셀렉트 해서 아스타리크 하면 이 테이블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속성들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하고요. 그리고 from 하고 여기에다 emp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해봤어요. 해보니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질의 결과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SQL 다 작업 폴더에다가 그때 만들었듯이 여기에 프랙티스 다시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 기본 키 부서 테이블 그죠? 예, 여기에서 부서 키 해서 여기에서 create table 해서 dpt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서 코드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거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죠? 부서명이 있다. 그죠? 그래서 dpt 언더바 name 하고요. 그리고 dpt 코드는 여기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dpt name은 박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이또 30바이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하니까 테이블 dpt가 생성되었다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역시 테이블에서 클릭해 놓고 리프레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 없나요? 없네요. 여기에서 새로 고침 컨트롤 R을 누르면 되겠죠. 새로 고침 하니까 emp dpt 이렇게 생성됐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create 테이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pk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포린 키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알터 테이블을 통해서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SQL 3절인데요. 자,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방금 해봤잖아요. create 테이블에서 거기에 int 타입도 주고 박 캐릭터 타입도 주고 등등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구조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조작
이거는 DML이라고 하고 이거는 DDL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조작 그리고 데이터 제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제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어 방법이 있어요. 그래 DCL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형 언어이다. 절차라는 게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렇게 줄 우리가 방금처럼 제가 명령어 코드를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나열을 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이 되는 거. 이거를 두고 우리는 절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SQL문, SQL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쉽게. 이거는 말이 좀 안 맞다 그죠? 근데 뭐 내놓은 장점은 그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SQL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되고 아는 누구나를 전제 조건 하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해도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참고로 뒤에 가면 고급 부분에 가면 뭐 우리가 막 백에서 돌아가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프로시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애초에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SQL은 ANSI나 ISO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변경되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오라클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게 넉넉지 못하면 MySQL을 사용하셔도 되고 SQLite 가벼운 거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문법은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표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워낙 이 오라클이 애초에 79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오라클에 중점적으로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라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문법이 같다면 제가 SQLite 가벼운 걸로 하지 구태여 4기가 넘는 이 오라클 XE 버전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보죠. 예. 자, 이제 나오죠. 자, SQL의 정의,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제어, 정의, 조작, 제어. 그래서 다음 중 SQL의 기능 중에서 틀린 것은 데이터 정의,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제어 말고 다른 것을 고르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SQL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SQL 랭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DDL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DDL이라고 단순히 외우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외우세요. 그냥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어차피 L은 다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데퍼니션이 영어로 뜻이 우리가 정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 방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용했던 create, 그죠? 그리고 alter, 그리고 drop, 그리고 rename, 이건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건데요. 아무튼 이러한 네 가지의 문이 바로 DDL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것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요거, 이 페이지 전체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까지도 싹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모르더라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의 리네임까지 크리에이트부터 리네임까지가 DDL을 의미해요.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로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DML은 데이터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이거는 manipulation 뭐예요? 조작하다라는 뜻이에요. manipulation이 조작이라는 뜻이에요. 조작.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에는 우리가 아직 코드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하고 조회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앞서 했던 명령어 중에서 select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이 select가 바로 조회하는 DML 구문에 속해요. 그래서 insert는 삽입하는 거고요. update는 갱신, 수정, delete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그리고 select는 그냥 조회하는 거. 요 네 가지 구문이 있습니다.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종류들을 자주 쓰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론 문제가 많잖아요. 이론 문제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SQL 쿼리문하고 같이 우리가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잊지를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L은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언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1장에서 봤던 거 그랜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 관리자야, DB를 관리해. 그런데 만약에 인사팀에서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우리 회사의 모듈, 우리 회사의 모든 모듈, 즉 예를 들면 인사, 생산, 뭐 영업, 자재, 이거 탭을 다 열어줄 필요가 있나요? 인사팀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열어줄 필요가 없죠. 그거 잘못 열어줬다가 그 사람이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뜯어 고쳐봐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작살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랜트, 리보크, 이 트렁케이트입니다. 이 트렁케이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사용자한테 너는 이 인사부서에 있는 모듈만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그랜트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줬는 것을 다시 빼들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산관리자가 좀 재밌는 일화를 들려드리면, 전산관리자 저 같은 경우는 쟤보다 상사라고 하더라도 저 짜증,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짬밥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 합니다. 알겠죠? 예, 좀 짜증나면 열받게 하면요, 그냥 전 리버크 쳐가지고 그 사람 권한 다 뺏들어요. 어차피 사내 시스템 ERP는 이걸로 다 돌아가니까. 그럼 리버크 치면 자기가 접속도 했는데 그 탭이 없어. 그러면 아쉬워도 저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트렁케이트는 딜리트하고 흡사, 데이터를 날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속도적인 측면하고 달라요. 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렁케이트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중 DML 구문에 속하지 않는 것을 대놓고 insert, update, select, 그리고 truncate 이래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을 안 지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트렁케이트도 데이터가 삭제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렉트인가? 이거는 확실히 알겠어. 근데 이건가? 이건 조회밖에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면 이거 땡이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트렁케이트도 데이터를 날리는 거는 날리는 건데, 얘는 이거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대용량일 때는 빨라요. 그 대신에 얘는 데이터의 뼈대를 일단 구조를 유지를 해줘요. 뼈대. 근데 우리가 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드랍 테이블 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크리에이트로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까지, 뼈대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날려버려요. 통으로.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 얘들아, 회사에 가서 절대 드랍, 그리고 딜리트, 그리고 그랜트나 리보크, 그리고 트렁케이트, 이 트런입니다. 알겠죠? n이에요, n. 예, 트렁케이트 문은 절대로 쓰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 썼다가 테이블 날리고 데이터 날리고 권한 주고 뺏고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전산팀장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난리 나죠. 예,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근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TCL이 있는데요.
그래서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말 그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명령인데 커밋이 있고요. 롤백이 있고요.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TCL 구문으로 TCL 명령어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면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인데 다른 걸 선택하면 되겠죠. 설명을 드리자면 커밋은 우리가 막 이렇게 크리에이트, 얼터 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토 커밋이라고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저장되는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캐시라는 메모리에 1차적으로 캐시나 램 없으면 램 이곳에다가 버퍼라고도 하는데 이곳에다가 일단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우리한테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다가 저장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오토 커밋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거 문제 없어. 그러면 커밋을 명령어를 딱 치게 되면 물리적인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코드를 쳤는데 여기에 있는데 내가 잘못 쳤어. 그래서 잘못 수정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아직 저장이 안 됐겠죠. 커밋을 안 했으니까. 그냥 되돌리는 거. 그게 바로 롤백입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저장하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작업 단위가 요까지 내가 세이브 포인트를 해놨다. 그러면 요까지만 실행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CL은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여기에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DDL문은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생성, 크리에이트, 변경, 알터, 삭제, 드랍입니다. 드랍.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 rename. 이게 바로 뭐라고요? DDL입니다.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할 구조, 테이블을 구조, 테이블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DML은 하나의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DDL로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DDL로 만들어졌어요, 데이터가. 테이블이. 즉, 릴레이션, 엔터티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입력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입력이 됐으면, 잘못됐으면 수정도 해야 되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회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DDL로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되면 해당 데이터 구조에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뭐예요? 입력, 인서트, 수정,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조회, 셀렉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DDL로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언어로 정의된 구조에 그러니까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면 그 테이블이 인사 테이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에 필요한 테이블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테이블에 누가 이제 사원 번호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랜트, 리보크 이런 거, 트렁케이트. 그래서 그랜트하고 리보크는 잘 안 써요.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그랜트는 이제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주면 게스트 형태로 뜨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이제 사내 시스템에 아무런 메뉴도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랜트를 써서 권한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DCL은 DDL로 정의된 구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것인지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는 언어를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할 거고요. 실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좀
어느 누구보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 정리해 두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SQL의 종류가 있는데, 자, 아까 봤죠? 그래서 SQL은 데이터 정의하는 거 뭐였어요? DDL이었다, 그죠? 그리고 조작, DML이었다, 그죠? 그리고 제어, DCL이었어요. 그래, 트랜잭션 하는 거는 TCL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알다시피 커밋, 롤백,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EMP 테이블 만들었죠. 그거 제가 뭘로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트로 만들었어요. 그죠? 크리에이트로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삽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insert라는 명령문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이거 인서트 뭐예요? DML이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죠? DML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DCL 그러니까 EMP 테이블이에요. 사원 테이블. 이거는 사원 테이블은 통상적으로 인사 쪽에서 관리를 하는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인사 인원들만 접근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랜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인사부서로 발령난 직원한테 이 테이블, 이걸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통 인사부서는 우리가 HR이라고 우리가 모듈명을, 데이터베이스 명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HR을 열어주면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원에 대한 사원의 리스트 혹은 사원의 급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작업의 순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부여되면 DDL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정의가 되면 데이터 입력 후에 개발자나 혹은 사용자한테 해당 데이터를 이제 권한을 주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셀렉트로 이렇게 조회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직원들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죠? 조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입력창 하나 만들어서 누구누구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고 딸깍 조회 누르면 이제 이거는 UI 단, 화면단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백에서 뒷단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쳐가지고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 조건을 줘서 이 사람의 사원 정보가 이렇게 쭉 뜨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는 항상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이 묻곤 하는데요. 프론트엔드가 좋아요? 백엔드가 좋아요? 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거는 백엔드가 확실히 어렵고요. 그리고 어려운 만큼 그만큼 대접은 받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워낙 디자인의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면 디자이너로서 성공해도 그거 수입이 만만치 않죠.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를 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EMP 테이블에다가 한 개만 써볼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EMP 테이블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 어디에다가 EMP 테이블에다가 그래서 insert into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 자동 완성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insert into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테이블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EMP에다가 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참고로 DB 언어들은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누가 돼 있어요. 사원번호 1000번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처음 문재인 2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원번호 1000번 인트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요렇게 문재인 요렇게 넣었어요. 박 캐릭터 타입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에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age라고 넣으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0 한 3살쯤 된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뭐 넣으라고 나와요? DPT 코드 아닌데 셀을 넣어야 되죠. 이 셀, 그죠? 셀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차례대로 이렇게 셀 값을 넣어보죠. 셀은 급여는 뭐 한 이렇게 2000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DPT 코드는 001이네요. 001 이렇게 줘봤어요. 그리고 나서 쭉 긁어요.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하니까 뭐예요? 한 개의 행이 삽입되었다. 그러면 여기 EMP 테이블에 한 개가 뭐죠? 그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회를 해봅시다. 컨트롤 엔터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EMP NO가 먼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63살 그리고 셀 급여 이 정도 되고 부서 코드는 001이다. 근데 이게 1로 나왔는 걸로 봐서 정수로 입력이 돼서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드랍을 치고 이거를 뭐죠? DPT 코드를 아무래도 박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야 001로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예. 요까지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두 개 더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TC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